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온 걸 어디서 찾지도 안 보이네. 황정아 씨 아까 첫 번째 강의 안 들었으면 한 들으셨어요? 8시 본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첫 번째 강의 들으면 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강의랑 연결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예, 더 들 수가 없지. 9시에 들어오는 분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다들 뭐, 사람들 예.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와 편의성은 높은데, 황정아 씨 잘 들리죠? 네, 예, 아까 들어오셨던 분, 해스킴의 씨는, 김일성 씨, 그러면은 이 체베커의 낭만에 대하여 이 명령문 넣어봤어요? 애들 잘 모르겠죠. 이렇게 했어요. 하면 줬어요? 공유가 안 되죠. 예. 공유는. 일단 호스트 얘기해드릴게요. 처음 이건 아주 호스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나오나? 공유하고 레코딩을 해야지. 레코딩을 내가 하나? 레코딩 필요. 나중에 녹화된 걸 놔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 거기서 녹화를 해보면 좋은데. 그래서 호스트를 넘겼어요. 예, 화면 공유는 그럼 툴을 공유하고 소리 공유까지 소리 공유는 필요가 없는 소리 공유까지 공유. 이제 2강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자기소개 작성 프롬프트인데 자기소개가 다 한번 이 명령문을 넣어보셔서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1학기 동안에 자기소개를 가다듬어서 자기소개 영상을 30초 또는 30초 또는 1분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소개 제가 나중에 이 그 워드 파일은 또 제가 첨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챗GPT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170자면 30초 340자면 1분 뭐 45초도 좋고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고 뭐 1학기 동안 해보세요. 뭐 이게 자기소개 스크립트 작성도 오늘 공부하셨지만 집에서 계속 가다듬어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는 그 답변, 챗GPT가 아니라 본인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그 물어보는 것들을 답을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 PDF 파일을 나중에 드릴 건데, 다 쳤는데. 아유, 아까 요 부분만 줬고 뒷부분은 안 줬어요. 뒷부분은 또 드릴게요. 그러면 자기소개 그 프롬프트, 자기소개 프롬프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뒷장에 A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 챗GPT가 나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의 자기소개 스크립트도 작성할 수 있지만 음, 내가 써서 요약하는 또 자기소개 프롬프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첼버커의 낭만에 대하여 여기 지금 채팅방에 다 올려드렸는데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챗GPT에다 넣으면 돼요. 카피해서 어, 챗GPT에다 넣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저는 4.0을 쓰는데 여러분은 3.5를 썼을 때까지는 나왔는데 다 3.5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뭐 텍스트 데이터니까. 그러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4년 동안 쓰시고 평생을 쓰셔야 되는데 이걸 어차피 4.0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0달러를 지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활용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 명령문을 채팅방에 넣었는데 단지 여기 메시지 채팅에다 넣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우리 현 PD님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가사가 체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가사를 풀로 넣어주고 해주면 안 해줘요. 그래서 소절소절로 하기를 원해요. 한 네 소절로 나누어서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라고 나중에 합치면 돼요. 근데 한꺼번에 해주니까 노래 전곡을 넣으면 안 해줘요. 저작권의 문제가 걸린다고 챗GPT가 한꺼번에 안 해주니까 반드시 3분 이게 체베코의 낭만에 대하여가 3분 30초더라고요. 3분 20초, 30초 돼요. 그러니까 전 가사를 넣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지 말고 어, 한 네 소절로 나누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합치기를 권해요. 카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초기에 어떻게 나왔다가 보시죠? 저기 나가 채팅방에 넣었어. 채팅방에 넣었는데 이거 왜냐하면 다 최백표의 낭만에 대하여 가사를 다 안 넣었어요. 다 넣으면은 이 채팅PD가 빼먹어 버리고 저작권에 걸린다고 빼버리니까 앞 소절만 넣었어요. 한 3분지 1 소절만 넣었어요. 그러니 참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기가 저작한 거 우리 노래를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챗GPT가 그런 것은 정복을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합쳐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넣었더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보드, 각 항목, 심번호, 오프닝 왜 이렇게 넣는 것은 저가 넣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현정주 교수님은 이 내용을 뭐 더 넣으라고 해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다방에 이 기타에 넣었더니 다방의 외부 모습이라고 영상의 설명과 실제 제작에서 연출될 때의 팁도 주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요구 능력인데 너무 복잡하면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것은 마이크만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 마이크를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예? 제 마이크를. 본인이 열어야지. 아니, 호스트가 넘어갔으니까. 아니 그래도 본인이 열어. 본인이 왼쪽 하단에서 마이크를 열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 제 얘기가 들리시나요? 그것 좀 마이크 꺼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스토리텔링과 영상 구성안 만드는 법을 잠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에게 스토리보드를 한번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명령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준비 내리는 날, 잠깐 더 보여줘 보세요. 구준비 내리는 날 쭉 해서 이게 낭만에 대하여라는 가사예요. 이 가사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만들려니까 그 영상을 만들고 싶은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줘봐. 그 설계도가 뭐냐면은 스토리보드예요. 영상 구성안. 응?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낭만에 대하여라는 최백호의 노래를 영상 뮤직비디오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려면은 이 가사를 분석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줘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위 노래를 스토리보드로 작성하고, 스토리보드라는 게 영상 제작을 위한 구성안입니다. 각 항목을 만들어줘라. 맨 왼쪽은 씬 넘버, 그 다음에는 시간, 그 다음에 씬 제목, 그리고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설명을 해줘라. 그 다음에 가사 내용을 적어주고, 거기에 그 영상에 나오는 음향, 빗소리면 빗소리, 이런 거를 넣어줘라.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씬번호 오프닝을 한 10초로 주고, 각 씬당 15초로 주고, 씬 제목을 주고,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사 내용을 적어주고, 음향 효과를 적어주고, 기타 모든 씬 내용에 뭐라 그래, 특별한 점을 줘라. 그리고 딱 눌렀더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씬이 1, 2, 3, 4 쭉에서 씬이 쭉 있잖아요. 1, 2, 3, 4 몇 번까지 좀 줄여보세요. 자, 쭉 줄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올려보시면은, 자, 시간은, 오프닝은 10초. 거기서 시작은 구준비의 시작, 제목이야. 그다음 영상은 구준비가 내리는 거리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다방의 간판이 흐릿하게 보여야 된다. 가사 내용. 그때는 배경만 설명하네요. 왜냐하면 가사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왜? 오프닝이니까 가사를 아직 안 내보내. 그러니까 비디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은 비 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색소폰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는 거리와 함께 다방의 외부 모습을 찍어달라. 그게 특이한 사항이에요. 두 번째 15초는 옛날식 다방의 내부가 씬의 제목이다. 그럼 영상은 다방 안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며 옛날식 다방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영상에서 보여줘라. 가사는 아직 안 나와. 아직도 인트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네. 그 다음에, 조용한 대화 소리, 색소폰 소리 배경을 달라. 그 다음에, 다방의 내부 장식과 분위기를 특이한 상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3부는 주인공이 다방 마담에게 도라지 위스키를 주문하며 마담이 위스키를 서빙하는 모습. 그 다음 바디는 다방 안에서 색소폰 연주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며 짙은 색소폰 소리가 강조된다. 그 오른쪽 소리 부분 보면 그 가사가 나오잖아.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라. 거기에 맞게끔 영상을 만들었고, 오른쪽에 음향은 색소폰 솔로 연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연주자의 감정을 표현해달라고 특이사항을 넣은 거죠. 근데 왼쪽에 보면은 5번 보면은 농담을 주고받다라는 섹션이야. 여기는 영상은 주인공이 마담에게 농담을 던지며 둘 사이에 웃음과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꾸며주고, 가사는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이게 이제 가사예요. 거기서 배경 소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색소폰 음악이 들어가. 그 다음에 마담과의 친밀한 분위기로 만들어달라. 여섯 번째 바디. 공허함과 회상이야. 요 제목은, 신 제목은. 그 다음에 영상은 주인공이 창밖에 비를 바라보며 잠시 공허함과 회상에 잠기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 가사는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에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 그 다음에 거기에 음향은 비 내리는 소리, 색소폰이 소리가 배경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의 내면적인 감정 표현을 해달라고 좀 더 주문을 넣은 거죠. 마지막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실된 것에 대하여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다방 안을 둘러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가 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가사도 이렇게 구성안을 만들어주는데, 내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 결혼했던 시절, 결혼식 현장을 만들어줘. 처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 그 다음에 화장을 고치고 있어. 그 다음에 하객을 맡고 있어. 입장을 하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야기를 엮어서 이거를 영상과
여기 효과 음과 이렇게 넣어서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손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스토리보드로 만들 때 항목은 요런 항목을 넣어서 표로 만들어 주시고 몇 달락으로 해주세요. 그럼 이 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스토리보드고 영상 구성안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이 영상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우리 첫날 조금 너무 뒤에 막 급하게 넘어간 게 있어. 막 송의 길 보다가 막 이렇게 급하게 넘어가는데 그걸 내가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 영상 구성안이 뭐고 어떤 스토리를 영상 스토리보드로 만드느냐라는 걸 다시 얘기할 텐데 일단은 챗GPT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주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이 표를 갖고 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도 되고 이 영상을 달리한테 야 영상을 하나 생성해줘. 그러면 영상을 생성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빗소리를 만들어줘. 빗소리도 만들어줘. 그래서 기본적인 영상과 이미지 생성을 챗GPT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김학수 강사님한테 넘길게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해될 수 있고 양홍식 선생님 예, 이게 그 스토리 어떤 그 가사가 있잖아요. 이제 노래가 우리가 다 아는 노래는 곡이 있고 가사가 있고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럼 가수가 부른 노래에다가 이제 영상을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영상을 어떻게 얹었으면 좋겠다고 코치해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방송국에서는 또는 전문가들은 이보다도 더 구체적인 콘티가 있어요. 예, 콘티가 뭐냐? 어디서 영상을 찍고 언제 찍고 출연자는 누구고 이런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낭만의 대화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3분 30초 만들려면 좀 시간이 상당하는데 최백호가 노래를 부르는 얼굴 그대로는 이제 촬영본이 있겠죠. 이제 그것은 편집이 완료된 거죠. 근데 만약에 가사만 있는 노래를 가지고 최백호 노래에다가 내가 영상을 다른 걸 입히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주의 그림을 여기다 얹겠다 이거지. 노래는 최백호 노래를 쓰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영상을 찍을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 포맷을. 기본이에요. 기본.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문법을 배우잖아요. 예를 들자면 국어 문법이든 영어 문법이든. 근데 문법을 배웠다 그래서 문법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단지 글의 형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영상의 문법이 이렇게 돼 있다. 또는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락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음악 효과 부분에 효과를 안 넣고 막 가수 노래소리 쭉 넣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영상을 어떻게 찍을 거냐는 것은 각자의 뜻에 따라서 찍으면 되는데 이게 평균적인 70점짜리 영상 촬영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대로 찍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대로 찍으면 70점은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 독창적으로 찍어서 구성을 하면 이제 아주 대단하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찍지?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지? 라고 하면 어떤 노래든지 챗GPT한테 요청하면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만 촬영하면 되니까 요 기준으로 용이해요. 근데 노래를 3분 30초를 촬영을 하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1분짜리만 해도 되고 이 노래를 1분만 해보도 되고 3분 30초를 해봄으로써 뮤직비디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 명령을 줄 때 각 신당 15초를 일률적으로 줬는데
뭐 이렇게 안 줘도 돼요. 죄송합니다.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어, 영상을 이제 저희들은 영상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어, 영상 스토리텔링, 글만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소개도 그러지만 글과 영상이 어울리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영상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물론 노래를 넣기 때문에 노래는 뭐 그 많은 내용이 들어 있지만 자기가 어떤 내용이든지 좋아요. 홍보 영상이 됐던 뭐 생일이 됐던 결혼이 됐던 일단 스토리를 이제 결혼식이야. 친구 결혼식이 됐던 뭐 조카 결혼식이 됐던 결혼식을 스토리텔 그 챗GPT에다 글로 써달라고 하고 글로 재밌게 써준 거에다가 이렇게 콘티를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달라 그러면 이 부분이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서 그렇지 결혼식에 대한 스토리면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스토리를 적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줘요. 그러면 오늘 결혼식에 꼭 빠뜨리지 말고 찍어야 될 게 뭐구나라고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행사를 한다고 봅시다.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러면 행사 스케줄이 쭉 나와 있어. 스케줄을 넣었어요. 이 스토리보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사전에 만들어줘요. 그럼 그 스토리보드를 보고 가서 찍으면 훨씬 필요한 걸 잘 찍게 돼요. 그래갖고 편집을 하면 프로처럼 편집했다고 칭찬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서 구성할지를 모르고 가서 무작정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스토리보드를 추천해주는 70원짜리를 가지고 처음에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갔더니 스토리에 맞게끔 이렇게 찍어야 되겠구나. 스토리는 어디서 가져오냐? 행사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행사 시나리오. 그러면 또 행사 시나리오가 없으면 자기가 키워드를 넣어서 그 시나리오를 1분짜리, 2분짜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용 방법이 있고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1소절을 뮤직비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활용은 나중에 하시고 어떤 노래든지 이 뮤직비디오를 한 소절 영상 능력이 되시면은 풀로 만드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그 1학기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은 아주 많으니까 해보심으로써 영상과 음악의 조화, 효과, 촬영의 팁, 그러니까 촬영을 어떻게 언제 타이트하게 하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토리에 맞게끔 그, 그 시청자, 영상 소비자의 니드 또는 심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문법이고 편집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현정주 우리 강사님이 그 만드신 영상을 구체적으로 코멘트 해줄 거고 저도 코멘트 해드릴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 영상이나 이 뮤직비디오 만든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올리시면 시간 있을 때 올리세요. 올리시면 어, 디테일하게 수정 코멘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촬영해서 편집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또 돼요. 그럼으로써 실력이 향상됩니다. 누가 수정 코멘트를 해주는 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현정주 PD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만든 자기소개 영상 뮤직비디오를 수정
콘티를 수정 코멘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정 콘티를 가지고 영상을 수정하시면 영상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집은 브루가 장점이 있고 캡컷이 장점이 있으니까 두 개 다 쓰는 걸 권장해요. 여러분이 4년 동안 계속 영상을 이렇게 여러 개를 제작해 볼 텐데 그 브루가 갖는 아주 장점이 좋은 게 있고 브루가 너무 자동으로 해줘 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캡컷을 써서 해야 돼요. 한번 그걸 익숙해 놓으면 평생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편집 소프트웨어는 브루와 캡컷을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른 파워 디렉터도 쓰고 뭐 다 쓰지만 하나만 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만 두 개 다. 뭐 더 잘하셔서 프리미어 편집하신 분들은 프리미어 하신 분들도 간단한 거 편집할 건데 번거롭다 그래요. 프리미어 안 쓰고 캡컷 쓰는 사람도 상당히 수 있어요. 프리미어를 잘 쓰는 사람조차도 이 캡컷이나 우리의 장점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노래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노래를 가사를 전곡을 넣으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전곡을 다 안에 이렇게 스토리보드로 안 만들어 주니까 4분의 1 정도씩 나누어서 만들고 그걸 워드라든가 아래 한글에서 합치는 걸 권합니다. 아래 합치는 걸 권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처음에 영상을 촬영을 팁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그 스토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낭만에 대하여 제베크의 뮤직비디오는 거기서 스토리를 이미 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해요. 근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챗GPT를 1년 이상 공부를 해봐도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스토리를 잘 만들 것이냐. 왜냐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제일 첫째 있어야 돼요. 동화를 작성하든 뭐 이야기를 하든 첫째 스토리가 재미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스토리여야 돼요. 관점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 워드 작성법, 챗GPT를 이용한 스토리 작성법을 공부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 내가 그 뮤직비디오는 숙제로서 1학기 내내 하셔서 제출할 때마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올려주시면 되고 나머지 20분 동안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롤플레잉 기술 이제 여러분이 챗GPT가 아까 자기소개 영상에서 챗GPT가 그 인터뷰어가 돼서 저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연구자라면 챗GPT한테 A로를 주고 B로를 주고 C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롤플레잉에 관한 기술인데 혹시 이거 황정아 씨가 올린 거 한번 잠깐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 제목 레인데이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꾸준히 비 내리는 그야말로 그 음향 효과도 뭐 이렇게 넣고 기타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황정아 씨가 올린 게
예, 사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구준비 내리는 그야말로 옛날식 방향자. 그러니까 혜성 씨가 올린 것도 그렇고 홍정아 씨가 올린 것도 그렇고 영어가 나오는 것은 다시 씬에다가 한글로 그 채팅창이 한번 유지되면 계속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그 채팅창에서 모두 한글로 출력해달라고 하면 돼요. 한글로 출력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영어가 나왔고 어떤 분은 한글로 나왔는데 모두 출력을 한글로 해달라. 출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어, 컴퓨터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하는 것을 대답을 해주는 건데 그 대답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고 뭐 내용을 보내주세요 해도 되는데 가장 좋은 워드 단어가 내가 어떤 지시를 하고 결과를 출력해 달라라는 단어가 제일 좋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그 출력을 영어로 해달라 그럴 수 있고 한글로 해달라 그럴 수 있어요. 한국어로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어. 프롬프트를 넣었어. 근데 그 결과가 영어로 나와. 그러면 출력을 해달라고 할 때 한국어로 출력해 주세요. 모두 한국어로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채팅창에서 계속 한글로 출력을 해줍니다. 노래 콘티에서 황정아 씨가 올린 그것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챗GPT가 이제 영어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질문할 때 대답을 더 정확하게 해준다. 영어로 질문할 때 대답을 더 정확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한글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좀 이상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영어 번역 이런 뒷불 번역을 써요. 이렇게 뒷불 번역기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이 뒷불 번역을 써서 어, 예를 들자면 워드에서 가져옵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 롤플레잉 페르노소나 부여하기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글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면 어, 얘를 이 영어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를 여기 카피 모드가 있는데 클립보드에 복사한 걸 가져가서 명령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질문한 게 한글로 물어본 게 영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됐느냐는 반대로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처음에 한글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이 이상해. 왜 그러냐면 번역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번역의 차이. 같은 단어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틀려요. 그건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국어를 넣었어. 영어로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이 영어를 검증할 실력이 부족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러면 영어는 우리말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화살표를 쌍방향을 한번 누르면 영어가 떠서 내가 아까 그 번역했던 영어가 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한글로 다시 번역이 됐는지를 봐요. 그러면 굿. 그러면 이 영어를 카피해 가면 돼요. 이 영어의 하단부에 그 클립보드의 복사 모드가 있어요. 그럼 가져가면 되고 이것을 봤더니 틀려. 뭐 어디서 틀렸는지가 나와.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가서 이 한글을 고쳐요. 한글을. 그럼 영어가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요. 이것을 가지고 영어가 달라졌어. 그럼 영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Go to AI by day 뭐 맞았네. 근데 틀렸을 경우는 다시 이 한글을 고치면 돼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카피해 가서 챗GPT에다가 넣으면 정확도가 향상이 돼요. 왜 그러하냐?
번역의 오류가 있다. 번역의 오류. 뭐 영어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문학적으로 쓰느냐, 그것을 전문 어떤 용어로 쓰느냐가 다 틀리죠. 그래서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또 번역을 이 자체를 디플에서 하셔도 되고, 디플에서 안 하고 챗GPT가 제일로 번역을 잘해주니까 챗GPT에서 해도 돼요. 여기 이놈의 걸 딴 데로 보낼 수가 없나? 아씨, 그럼 여기다 하나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여기 이놈의 띄우는 게 어디가 그랬어. 챗GPT에 지금 아까 우리가 하는 게 이 채팅창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했던 것 중에서 또는 다른 항목에 가서 어, 또 하나는 새로운 채팅창을 만들면 제일 좋겠네. 새로운 채팅창에서 번역을 하면 좋아요. 번역. 이것을 왜냐하면 번역이 챗GPT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 상기 내용을 영어로 출력해줘 그러는데 이 내용을 이 형용사를 좀 넣어주면 좋게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으면 상기 내용을 영어로 출력해줘 그러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어떤 전문 용어면 상기 내용은 관광 영어, 관광 영어로 출력해줘. 그러면 이 내용이 관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단어의 선택이 그러한 쪽으로 특화돼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출력을 하면, 근데 이거 뭐 알렉스 3장사 이것은 이제 이 지금 롤플레잉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해주네요. 영어로 번역해 주는데 조금 있다가 말할 롤플레잉 기술까지 포함해서 지금 해줬는데 이해되셨죠? 영어를 번역할 때 그 번역본을 가지고 다시 인터뷰 진행에 가서 명령을 넣으면 된다. 근데 하나의 여기 프롬프트를 채팅창 하나를 번역본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번역본용. 어, 그래서 그러면 잠깐 좀 엮일로 해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다 넣어보세요. 어떤 걸 넣냐면 한 번도 안 넣어봤는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질문한다고 보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아빠 엄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초등학생인 A가 한번 해보세요. 넣어보세요. 초등학생인 뭐 누구라 그럴까? 저 초등학생인 철수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나올까? 한번 해봐. 해봐. 쳐보세요, 한번. 초등학생인 철수가 엄마의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의 질문은 엄마가 좋냐, 엄마가 좋느냐, 아빠의 질문은 넘어가 봤나? 그렇다면 잘못했어. 난 넘어가 버렸구나. 넘어가겠지. 근데 지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네. 이렇게 중간에 넘어가 버렸어도 이렇게 지능형 대답을 해줘요. 나 지금 중간에 실수로 타이핑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구체적으로 챗GPT가 맥락을 이해한다는 걸 두 가지 예시로 이야기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에 대한 대답을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맥락을 이해하고 대답을 해준다. 또 하나도 질문 타이핑 빠르신 분은 또 해봐. 여자 A, 여자친구가 내가 더 이뻐, 김태희가 더 이뻐라고 물어봤을 때, 쳐보세요. 예? 쳐보시라고. 내가 더 이뻐, 김태희가 더 이뻐.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가로 열고 아니 코테이션하고 내가 더 이뻐, 가로. 내가 더 이뻐, 아니면 나와 김태희 중 김태희? 나와 김태희 중 김태희가 누가 더 예뻐? 나와 김태희죠. 그래, 그 질문이 능력이야. 나와 여자친구가 나와 김태희 중 코테이션 할게. 안 해도 될 거야. 김태희 중 누가 더 이뻐? 누가 더 이쁘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누가 더 이쁘냐고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정답은 그럽시다. 정감이 아니고 어? 정답. 오답. 정답은 무엇일까? 이 대답, 김혜성 씨 쳐봤어요? 아니, 내가 이걸 카피해서 올려줘 볼게요. 다들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여자친구가 나와 김태희 중 누가 더 이쁘냐고 질문을 받으면 정답은, 그러면 표준 정답을 말해주지요. 이것을 컴퓨터가 대답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챗GPT가 맥락을 이해한다 그래요. 생성형 AI의 장점이 뭐냐? 이런 질문에 인간의 감정을 고려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추천한다, 대답. 그래서 생성형 AI가 대단하다는 게 뭐냐? 맥락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맥락을 이해한다.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번역을 잘해준다. 왜? 형식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번역을 해준다. 특히 문어체, 소설이라든가 이런 에세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품의 번역은 챗GPT가 탁월하다. 챗GPT가 탁월하다. 문학적인 것. 예, 문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챗GPT가 훌륭한 점은 사람을 닮아서 맥락을 이해하는데 또 사람을 닮아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둘 게 맥락을 이해하지만 뭐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너무 이 물어보는 질문자의 비율을 맞추어서 대답을 너무 아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혼자만 참고할 때는 상관없으나 다른데 기고할 때는 챗GPT가 말해준 게 진실이 아닐 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때가 있다. 챗GPT는 그 요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나 사실을 말하는 때가 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챗GPT를 쓰셔야 됩니다. 네, 사실을 말 안 해주네. 사실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이 뭔지 모르죠. 뭐가 팩트인가. 맞아. 김혜성 씨 봐. 이런 정답을 나도 이 정답을 알았으면 첫사랑에 실패 안 했을 텐데 나는 김태희가 더 이뻐 그랬더니 그냥 잘렸어요. 아니 나는 객관적으로 김태희가 더 이쁜 걸 갖고 뭐
그랬더니 처음 첫사랑은 실패했어요. 내가 이걸 진즉 알았었으면 너도 예쁘고 저 김태희도 예쁘다. 뭐 이렇게 정답을 말했어야 되는데 저는 순진해가지고. 근데 뭐 그런 많은 우리가 애매한 질문,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가 있지만 애매한 질문에 뭐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대답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롤플레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챗GPT를 활용할 때 내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또는 내가 어떤 모임을 이끄는데 뭐 어디를 놀러 갈까 했더니 중구난방이야. 막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모임에 있는 우리 동창도 좋고 한 50명이야. 근데 세 가지 케이스면 다 나와요. 세 사람을 가상 설정하고 여기는 이제 상담사 A라고 했고 소비자 B, C 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도록 놔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점이 다 나와요. 그걸 보고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근데 이건 사람을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용에는 뭐 모임에 내가 총무라든가 회장이라면 뭐 A, B, C 중에 어디로 갈까? 그럼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제조했다. 소비자한테 런칭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릴까? 소비자의 반응을 사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비자의 특성을 A라는 사람 특성과 B라는 사람 특성과 C라는 사람 특성을 따로따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출하한 다음에 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걸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건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KF-21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 시험 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폭탄이든지 모든 것을 사전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의 서비스도 사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소비자 B가 2024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MZ 세대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또 남자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진 누구라고 소비자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용훈 씨 같은 경우는 난을 좋아하는 소비자 A, B, C. 근데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어. 그러면 그 소비자, 그 까다로운 소비자와 내가 나는 어떻게 어떤 제품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것인가.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개인화 서비스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범용 서비스가 종말을 고하고 개인화 서비스가 되는 시대예요. 김혜성 씨, 챗GPT가 개인화 서비스를 해주는 도구다라는 걸 이해하세요? 어떻게 해서 개인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화 서비스. 근데 이렇게 뭐 그냥 연애 상담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진짜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 못하고 이럴 때 주변에 상담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해줘요. 심리 상담도 해줘요. 챗GPT가 심리 상담도 해줘요. 그리고 내 친구 성격을 다 집어넣어 놓고 내 대화를 사전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친구가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막 또 전화를 그 친구하고 수다를 1시간을 떨었던 내용을 넣어놓고 챗GPT한테 야, 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의 녹음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응답 방법을 또
뭐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너무 좋은. 이제 개인화 서비스라는 건 또 이런 게 있어요. 고객이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옛날에는 이메일을 1000만 명한테 같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이제 이메일 마케팅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메일을 1000만 명한테 동일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지금은 챗GPT를 써서 1000만 명한테 내용이 다른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챗GPT 능력이 그래요. 1000만 명? 옛날에는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김혜선 씨는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니까 내가 우리 뭐 10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숫자를 내가 그 고객의 프로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용이 다른 그 고객에 맞는 이메일을 1000만 명한테 따로 보낼 수 있다.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그런 무서운 개인화 시대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일일이 그거 보내는 것도 좀 벅찬데. 아, 맞아요. 활용을 해봐야. 이 GPTS 나중에 이제 어디 뭐 산다든지 상용화된 것들을 쓰면은 내 친구가 이제 보낼 리스트가 이제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른 내용을 보낼 수가 있는 게 그 대신에 프로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프로필을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 이제 그런 것은 옛날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다 됐는데 지금은 챗GPT 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그 프로필이 저장된 개인화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메일 따로따로 보내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 회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화 프로필을 갖고 있으려니까 힘들지만 기업은 자기 고객의 프로필을 다 갖고 있어요.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프로필을 가지고 고객의 히스토리, 누구는 상담을 10번을 했고 누구는 5번을 했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CRM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그 고객한테는 고객님은 작년에 10번이나 불만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AS로 도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만족을 하셨나요? 이런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으로 그것도. 지금 자동으로 고객 관리하는 거를 그 본사에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까지는 이제 기업 수준이고 개인은 이런 롤플레잉을 통해서 근데 여기는 상담사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심리상담사, 우울증 상담사라고 한정 지어도 돼요. 우울증 상담사, 여성 우울증 상담사라고 한정을 해도 돼요. 그러면 30대 우울증 여성만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야 너는. 그러면 나 그 B라는 가상인물, 페르소나를 주는 가상인물하고 계속 상담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심리학 수준을 그걸 지켜봄으로써 자기 역할을 하는 페르소나를 두고 역할을 해보면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현정주 PD한테 넘길게요. 페르소나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왜냐하면 그 중요. 잘 몰라요. 페르소나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아니 영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롤플레이를 A, B, C, D, E, F에다가 롤플레잉을 줘서 상담캐 또 토익캐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의 미래의 과학자하고 철학자하고 뭐 토론하는 걸 토론해줘. 아니면 목사하고 신부하고 스님하고 셋이 토론하는 걸 토론해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랑 신부랑 스님이랑 토론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토론을 해주겠죠. 56분. 뭐 쉬세요 좀. 예, 10분 쉬고 또 들어오세요. 잠깐 나갔다 들어옵시다. 예. 네네. 질문. 예. 저거 공유 빼고. 낭만에 대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이 교육상에 공유 중지했어요.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챗 GPT에다가 넣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시하면 요청하면 그렇게까지 자동으로 안 해줘요.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차별성이 없고, 첫째, 지금 현재는 유사하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크립트를 만들 줄 모르잖아요. 스토리보드를 만들 줄 모르는 걸 만들어주는 것만도 고마워할 단계예요. 그런 스타일. 그 정도까지 단계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고 이제 불을 만들어 보면 여기까지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 줘 버리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래 제가 이게 이제 저는 원래 일했던 직업이 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기술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첨단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소스를 이제 구체화된 소스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조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답하지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 생각도 있는데. 해보시고. 근데 이제 과학적인 부분은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요. 제일 문제하면 과학을 연구를 할 때 왜 연구를 해야 되냐는 연구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 예산을 따려면 연구 목적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러면 연구 목적이 인간들이 선호하고 선호하게 된다는 데이터를 뽑기는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갖고 이제 예산을 따내서 연구를 프로젝트를 진행해 갈 때는 이제 그 연구자의 영역이 그 창의성 영역과 개발 영역이 있고, 이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고 예산을 따낼 때는 이 챗GPT를 활용한 거 탁월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챗GPT가 이런 스토리보드를 잘 써주고 기획안을 잘 써주고, 심지어 말하자면 소비자의 트렌드, 소비자가 선호하는 트렌드 같은 걸 잘 뽑아주니까 예산을 따기가 용이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어야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회의 종료. 어디가 종료가 있어? 회의 종료하고 나갔다. 여기 X. 하고 여기 있어요. 밑에. 어디 회의 종료.